올 들어 지난 1월과 2월 두 달 동안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은 1,280명입니다. 2015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지만 캐나다 전체의 증가율에 비해선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민 카테고리별로 보면 경험과 기술직 등 취업 465명과 주정부 이민 300명 등이 포함된 경제 이민이 1,095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배우자 초청 등 가족 초청 이민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1분기 5명이 영주권을 취득한 북한은 올해는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영주권 취득 순위에서 한국은 멕시코와 함께 11번째에 머물렀습니다. 인도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중국과 필리핀, 나이지리아와 아프가니스탄, 미국과 이란, 브라질 순입니다. 캐나다 전체 영주권 취득자 수는 72,510명으로 전년 동기간보다 51%나 급증했습니다. 이들의 절반에 가까운 3만 2천여 명이 온타리오주에 또 이들의 69%인 2만 2천여 명이 토론토에 정착했는데 캐나다 전체로 보면 신규 이민자 10명 중 3명이 토론토에 거주하는 셈입니다. 이외에 온주에선 오타와 가티노, 키치너 워터루, 해밀턴, 런던 순입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는 이민자 14,000여 명 중 1,390명이 밴쿠버에 정착했고 7,800여 명인 알버타주에선 캘거리와 에드먼턴에 각각 3,700여 명과 2,800여 명이 이주했으며 7,800여 명인 퀘벡주에서도 6,315명이 몬트리올에 거주합니다. 앞서 연방정부는 올해 역대 최다인 44만 2천여 명의 이민자를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기준 적재된 이민 신청이 200만 건을 넘어섰고 이 가운데 난민 신청도 11만여 건에 달해 심각한 이민 적체 현상은 좀 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코로나19와 우울감을 뜻하는 블루가 더해져 코로나블루란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정신건강은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높아졌으며 한인 사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갑자기 많이 힘들어져서 그 자녀들이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렇게 상담 신청을 하신 경우가 많았고요. 아시아인을 위한 홍북 정신건강협회의 강소연 복지사는 이런 요청이 오면 정신과 상담을 도와주고 청소년 카운슬링을 추천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케이스 매니지먼트를 연결해주기도 한다며 유튜브에 소개된 한인의 이야기를 소개해줬습니다. 일상생활이 힘들어 홍풍을 찾아간 리타 씨는 케이스 워커와 1대1로 만나 일상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습니다.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면서 안정을 되찾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을 배우며 자신감을 키웠습니다. 이번 주 정신건강 주간과 홍북 40주년을 맞아 한국어와 영어로 된 마음 돌봄 책자도 발간했습니다. 정신건강하고 정신질환에 대해서 한국어로 서비스해 주실 수 있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 그리고 심리학자 혹은 심리사 그리고 그 가정의 이 네 부류의 그 전문가들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강 복지사는 정신건강도 늦지 않아야 한다며 편견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조금 이게 가족의 불명예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아픈 건데 정신질환도 아픈 건데 이게 불명예가 아니고 어떤 무슨 결함이 성격적인 결함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닌데 지금 이걸 그냥 질환으로 봐주시고 어프로치 해주시고 그렇게 서비스를 도움을 받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앞서 5명 이용자의 동영상을 공개하고 함께 돌보며 성장의 길로란 캠페인을 시작한 홍북은 5월 한 달 동안 후원자와의 매칭 펀드를 조성해 운영 중이라며 한인 사회의 기부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 온타리오주 덕포드 수상이 의회 해산을 요청하고 본격적인 총선에 돌입합니다. 오늘 오후 엘리자베스 도우즈웰 총독을 접견한 수상이 의회 해산을 공식 요청하고 총독이 이를 수용하면 내일부터 공식적인 총선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선거 공약들을 발표하고 비공식 선거 운동을 해온 각 당은 보다 적극적으로 선거 운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주 총선은 오는 6월 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선거사무소를 개소한 조성훈 교통부 장관 후원회는 오는 금요일 오후 5시 반부터 재선을 위한 범동포 후원 행사를 개최한다며 한인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했습니다. 한편 캐나다 국영방송 CBC 조사에 따르면 온주 보수당 지지율은 37.3%로 1위를 달리고 있고 자유당도 29%로 22.3%인 신민당에 앞서고 있습니다. 예상 의석수는 보수당이 75석, 자유당과 신민당은 각각 27석과 21석으로 전체 124석 중 보수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역별로 보면 광역 토론토와 해밀턴 나이아가라, 남서부와 동부, 북부 지역에서 모두 보수당이 앞서는데 토론토 지역에서만 유일하게 자유당이 36.1%로 30%인 보수당을 제쳤습니다. (103세) 할아버지가 우크라이나 어린이 모금에 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 섬에 사는 존 힐먼 할아버지가 자신이 사는 노인 요양원 앞마당을 돌며 세이브 더 칠드런의 우크라이나 어린이 돕기 모금에 참여하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하루 10바퀴씩 103바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인 힐먼 할아버지는 전쟁에 희생되는 어린이들의 참상을 직접 목격했다며 희망도 없이 떠도는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세이브 더 칠드런 아동 모금에 참여한 것은 올해로 3년째로 올해는 10만 3천 달러를 모금할 예정이며 첫날인 어제만 19,500달러가 모였습니다. 103세 할아버지의 걷기에 이웃 어린이들도 함께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강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나 12시 9분쯤 한인타운이 위치한 크리스티 공원에서 13세 소년이 가해자가 휘두른 흉기에 팔이 베이는 자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으며 범행 후 현장에서 달아난 가해자를 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어 어제 오후 4시 45분엔 캐슬 프랭크 로드와 델 에비뉴에서 시신이 발견돼 검시관이 조사 중이며 경찰은 살인사건으로 간주하고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오늘 새벽 2시 10분엔 퀸스리 이스트에 있는 시샤 라운지 안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 올림픽 빌리지 인근에서 주민 3명을 잇따라 공격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소년은 지난 토요일 밤 9시 15분쯤 올림픽 빌리지 인근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57세 주민을 뒤쫓아가 얼굴 등을 가격하고 발로 찼으며 또 다른 피해자 2명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사건의 폭행 혐의로 소년을 붙잡아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인 가운데 리사이드 스케이트 공원에선 스케이트 보드를 타던 소년이 괴한에게 매맞고 곰 스프레이 공격을 받은 뒤 보드를 강탈당해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팬데믹 이후 묻지마식 사건이나 폭행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드론을 이용해 미국에서 캐나다에 총기류를 밀반입하려다 적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온타리오주 남서부 지역의 램튼 카운티 온주 경찰은 지난주 금요일 미국 국경과 인접한 포트 램튼에서 나무에 걸린 대형 드론을 발견하고 조사했는데 드론에 달린 꾸러미 안에서 권총류 11정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 권총 대다수가 캐나다에선 소지 금지인 불법 총기류라며 미국에서 밀반입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 건설 노조 일부가 파업에 돌입하며 주택 건설 현장에서 공정 차질이 빚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사의 공사 계약 협상안이 결렬되면서 리우나 노조 183지부의 6만여 명 중 15,000여 명이 어제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면서 고층 콘도는 물론 저층 주택 건설까지 함께 중단됐습니다. 리우나 노조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재택근무 없이 출근했고 팬데믹 관련 추가 비용도 요구하지 않은 데다 최근 물가가 올라 그만큼의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업이 1일차라 아직 여파는 크지 않지만 이들의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주택건설 피해는 더욱 확산될 수 있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사측은 온주의 주택건설이 시급하고 노조원들도 일하기를 원하는 만큼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온주 주택건설노조는 최장 6주까지 파업할 수 있지만 6주가 지나면 복귀해야 하고 중재인을 통해 협상해야 합니다. 연방정부와 온타리오주 정부가 친환경 전기 자동차 생산을 위해 10억 4,200만 달러의 공자금을 스텔란티스 전기차 생산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번 투자는 온주 윈저와 브램튼에 있는 생산 공장을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차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스텔란티스 또한 28억 달러를 들여 2025년부터 두 공장들이 가동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공장에선 크라이슬러와 지프, 피아트 브랜드의 전기차 주력 차종이 생산될 예정으로 연방정부는 2035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의 전기차를 100% 신차로 생산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2050년 탄소 배출 제로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윈저의 스텔란티스와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설립 중인 LG 에너지 솔루션도 전기차 생산 확대에 따른 수혜를 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습니다.